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김지은은 의부선리인 민지의 관 앞에 서서 웃었다. 그 웃음은 조용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가족들은 충격받았고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장례식장은 고요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지은은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이 있었다. 민지, 26살이었던 의붓언니는 레즈비언이었다. 그 사실이 가족을 무너뜨렸다. 아버지는 민지를 집에서 쫓아냈고 어머니는 울며 기도했다. 지은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민지를 미워했다. 왜냐하면 민지의 비정상적인 사랑이 가족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웃음이 터진 건 우연이 아니었다. 민지의 관을 보며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끝났어. 이 비밀스러운 삶이. 민지는 죽기 전 지은에게 편지를 남겼다. 하지만 지은은 그걸 읽지 않고 불태웠다. 내가 죽어서 다행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장례식에 모인 친척들은 속삭였다. 지은이가 왜 웃지? 민지가 그렇게 미웠나? 지은의 아버지, 김 회장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건설회사 사장으로 사회적 체면을 중시했다. 민지의 성정체성이 드러난 후 그는 딸을 버렸다. 가족의 수치야, 그는 말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민지와 함께 자랐다.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민지가 가족이 됐다. 처음엔 친자매처럼 지냈지만 민지가 고등학생 때 여자친구를 사귀는 걸 알게 됐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언니, 그건 잘못됐어, 그녀는 말했다.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은아,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짓눌렀다. 대학에 들어간 후 지은은 민지를 피했다. 민지가 집을 나간 후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변호사가 나타났다. 민지 씨의 유언입니다. 그는 말했다. 가족들은 놀랐다. 민지는 재산이 거의 없었지만 유언장을 남겼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다. 모든 재산과 비밀을 김지은에게 넘깁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비밀,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지은 씨, 민지 언니의 메시지예요. 목소리가 말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민지의 목소리가 녹음된 메시지였다. 지은아, 내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알아? 하지만 내 안에 숨겨진 걸 나도 알아.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아파트는 조용했다. 그녀는 민지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안에 편지와 사진들이 있었다. 한 장의 사진에서 민지가 여자친구와 함께 웃고 있었다. 지은은 그걸 찢으려다 멈췄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남겼지? 그녀는 생각했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의 옛 친구를 만났다. 수연, 민지의 연인이었다. 민지가 너에 대해 많이 말했어. 수연은 말했다. 지은은 화가 났다. 언니가 왜 죽었는지 알아?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자살이었어. 가족의 압력 때문에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지를 탓했지만 이제 후회가 밀려왔다. 지은은 직장에서 휴가를 냈다. 그녀는 민지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일기에는 민지의 고통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지은이가 나를 미워해. 하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일기 속에 그녀의 이름이 자주 나왔다. 지은아, 너도 나처럼 느껴? 내 눈빛이 말해.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나는 정상적이야. 하지만 마음속 깊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대학 때 여자 선배를 좋아했던 기억. 그걸 억누르고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는 우리의 실수야.
이제 잊자. 지은은 반발했다. 아버지, 언니를 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뭘 알아?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지.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가족의 압력이 민지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 그 압력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은 수연을 다시 만났다. 언니의 비밀이 뭐야? 수연은 웃었다. 민지가 내게 남긴 건 내 자신의 진실이야.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민지가 나타나 말했다. 지은아, 솔직해져. 깨어나서 지은은 울었다.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지의 유언에 따라 작은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그곳은 민지가 살던 곳으로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건물이었다. 문을 열자 민지의 냄새가 났다. 지은은 그 안에서 민지의 삶을 마주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민지와 수연의 행복한 순간들. 지은은 그걸 보며 질투를 느꼈다. 왜 언니는 자유로웠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지은은 직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물었다. 언니 장례식 때문에 그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민지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안에 숨겨진 걸 나도 알아.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고등학교 때 여자 친구와의 우정. 그게 사랑이었을까? 그녀는 부정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힘들었다. TV 드라마나 뉴스에서조차 동성애는 금기였다. 가족의 압력은 더 커졌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민지 일은 잊어. 너는 결혼해야 해. 지은은 28살, 결혼 정년기였다. 어머니는 소개팅을 주선했다. 상대는 건설 회사 동료, 준호였다. 데이트에서 준호는 말했다. 지은 씨, 가족이 중요하죠? 지은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네, 가족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수연을 다시 만난 건 우연이었다. 카페에서 마주쳤다. 지은 씨, 민지의 물건 정리했어? 수연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수연은 제안했다. 같이 가자. 그날 둘은 민지의 아파트로 갔다. 물건을 정리하며 수연은 이야기했다. 민지는 너를 많이 사랑했어. 내가 레즈비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대. 지은은 화를 냈다. 그런 소리 마. 하지만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왜 부정해? 민지도 처음엔 그랬어. 그 대화 후 지은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동성애 커뮤니티를 검색했다.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저처럼 숨기는 사람 만나요? 답변들이 쏟아졌다. 많아. 가족 때문에 힘들어. 지은은 공감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만약 드러나면? 직장, 친구, 가족. 모든 걸 잃을 수 있었다. 아버지가 집으로 불렀다. 민지의 유언 때문에 왔어. 그는 말했다. 그 아파트, 팔아. 가족 재산이야. 지은은 반대했다. 언니가 제게 준 거예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민지는 가족의 수치야. 내가 왜 그걸 지켜? 그 말에 지은은 폭발했다. 아버지 때문에 언니가 죽었어요.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뭐라고? 지은은 울며 집을 나왔다. 그날 밤, 지은은 수연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카페에서 수연은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 언니와 어떻게 만났어? 지은은 물었다. 수연은 이야기했다. 대학에서. 처음엔 친구였어. 그러다 사랑이 됐지. 지은은 부러웠다. 언니는 용감했네. 수연은 웃었다. 아니, 두려웠어. 하지만 솔직했지.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놨다. 나도. 여자를 좋아할지도 몰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 진실이야.
하지만 그 솔직함은 대가를 치렀다. 다음 날 어머니가 들이닥쳤다. 수연이 누구야? 민지 친구. 지은은 당황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봤던 모양이었다. 너도 민지처럼 될 거야. 어머니는 울었다.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다. 지은은 민지의 일기를 더 읽었다. 지은아, 내가 나처럼 되지 않길 바래.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싸워. 그 말에 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소개팅을 취소했다. 준호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나 자신을 모르겠어요. 준호는 이해했다. 하지만 가족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다시 전화했다. 내가 왜 그래? 민지처럼 될래? 지은은 대답했다. 언니처럼 되는 게 왜 나빠요? 그 말은 가족의 전쟁을 시작했다. 가족 모임은 폭풍이었다. 아버지는 소리쳤다. 지은아, 정신 차려. 사회가 너를 버릴 거야.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민지 때문에 우리 가족 망했어? 너마저 왜?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언니는 잘못 없어요. 우리 가족의 편견 때문이에요. 친척들은 속삭였다. 지은이도 이상해. 그날 지은은 집을 나왔다. 민지의 아파트로 갔다.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 나를 미워해. 수연은 안아줬다. 민지도 그랬어.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지. 그 포옹에서 지은은 따뜻함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수연 씨, 나 너를 좋아해. 수연은 놀랐다. 민지의 동생인데.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솔직해지고 싶어. 그 관계는 비밀로 시작됐다. 지은과 수연은 몰래 만났다. 서울의 카페, 공원. 지은은 행복했지만 두려웠다. 직장에서 동료가 물었다. 요즘 밝아졌네. 연애해. 지은은 웃었다. 비밀. 하지만 그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추궁했다. 수연과 뭐야?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증거를 찾았다. 핸드폰 메시지. 너도 레즈비언이야? 어머니는 절규했다. 아버지가 개입했다. 집에서 나가. 지은은 짐을 쌌다. 민지의 아파트로 갔다. 수연이 위로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왔다. 지은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김지은, 레즈비언이래. 상사가 불렀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가. 지은은 화가 났다. 그게 왜 문제예요? 상사는 말했다. 한국 사회야. 이해해. 지은은 사표를 냈다. 실업 상태에서 지은은 민지의 친구들을 만났다. LGBT 커뮤니티.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사람들을 봤다. 가족이 버렸어요. 한 여자가 말했다. 지은은 공감했다. 나도. 하지만 그 모임에서 배신이 일어났다. 한 친구가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지은이 우리와 함께. 그 사진이 가족에게 퍼졌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내가 민지보다 나빠. 지은은 수연과 다퉜다. 왜 이런 일이 생겨? 수연은 말했다. 민지도 겪었어. 싸워야 해. 하지만 지은은 지쳤다. 포기할까? 수연은 화를 냈다. 민지가 왜 죽었는지 잊었어? 그 말에 지은은 깨달았다. 민지의 죽음은 가족의 압력 때문이었다. 그녀는 싸우기로 했다. 지은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한국 여성. 글은 퍼졌다. 댓글들이 달렸다. 공감해요. 용감해. 하지만 악플도 있었다. 비정상.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수연이 도왔다. 함께 쓰자.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그 기품은 대가를 요구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울었다. 엄마, 이게 제 정상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가 안 받아줘. 그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찢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인가, 자신인가? 수연과 함께 지은은 시위를 나갔다. LGBT 권리 집회. 서울 거리에서 플래카드를 들었다. 사랑은 자유다. 카메라가 그들을 찍었다. 뉴스에 나왔다. 가족은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내가 우리를 망치네. 지은은 대답했다. 아버지, 변하세요. 그 말은 관계를 끊었다. 지은의 삶은 변했다. 새 직장을 찾았지만 어려웠다. 인터뷰에서 성 정체성 때문에 물었다. 지은은 솔직했다. 네, 하지만 그게 제 능력과 무관해요. 일부 회사는 거절했다. 하지만 한 회사가 받아줬다. 다양성을 존중해요. 지은은 희망을 봤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지의 죽음, 가족의 배신. 그녀는 그 모든 걸 이겨내야 했다. 지은의 블로그는 유명해졌다. 수천 명이 읽었다. 인터뷰 요청이 왔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말해주세요. 지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수연이 격려했다. 민지를 위해 지은은 인터뷰를 했다. 가족의 압력이 나를 숨기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요. 그 기사는 화제가 됐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반대자도 많았다. 온라인에서 공격이 시작됐다. 사회를 더럽혀 지은은 두려웠다. 수연과의 관계도 시험받았다. 수연은 말했다. 민지와 너 때문에 다시 아파. 지은은 미안했다. 미안해. 하지만 수연은 웃었다. 아니, 내 덕에 강해졌어. 둘은 함께 집회를 더 나갔다. 하지만 한 집회에서 폭력이 일어났다. 반대자들이 돌을 던졌다. 지은은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나 수연을 봤다. 괜찮아. 수연은 울었다. 내가 왜 이런 위험을? 지은은 말했다. 변화를 위해.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어머니가 연락했다. 집에 와. 지은은 갔다.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만 있었다. 지은아, 이해하려 해. 어머니는 말했다. 지은은 희망을 가졌다. 엄마, 받아줘.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왔다. 나가. 그는 소리쳤다. 지은은 절망했다. 왜요?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민지처럼 가족을 파괴해. 그 말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지은은 민지의 무덤을 찾았다. 언니, 나 어때? 그녀는 물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곳에서 지은은 결심했다. 포기 안 해. 수연과 함께 책을 쓰기로 했다. 한국 레즈비언의 이야기,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출판 전 배신이 일어났다. 지은의 옛 친구가 정보를 팔았다. 지은의 비밀 연애 탭로이드에 실렸다. 수연은 화를 냈다. 누구야? 지은은 알았다. 직장 동료였다. 스캔들은 커졌다.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미지 문제야. 그녀는 시리에 빠졌다. 수연이 위로했다. 함께 이겨.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민지처럼 될까 봐 두려워. 수연은 말했다. 민지는 싸웠어. 너도 그래. 지은은 다시 일어났다. 소송을 준비했다. 명예훼손, 변호사는 말했다. 어려워. 사회 분위기 때문에. 하지만 지은은 포기 안 했다. 재판 과정은 힘들었다. 증인으로 가족이 불려왔다. 어머니는 증언했다. 지은은 좋은 애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했다. 가족의 수치, 법정에서 지은은 말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판사는 중립적이었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 재판은 지은의 승리로 끝났다.
보상금을 받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수연과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결혼할까? 지은은 물었다. 수연은 웃었다. 한국에서? 불가능해. 하지만 둘은 약속했다. 함께할게. 지은은 커뮤니티에서 리더가 됐다. 강연을 했다. 편견을 깨자 청중들이 박수쳤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외로웠다. 가족의 빈자리. 어머니가 다시 왔다. 아버지가 변했어. 지은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했다. 민지의 죽음 후 후회해. 지은은 아버지를 만났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말했다. 눈물이 흘렀다. 언니를 왜 버렸어요? 지은은 물었다. 아버지는 고백했다. 두려웠어. 사회 때문에. 지은은 용서했다. 이제 변하세요. 가족은 천천히 화해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은은 계속 싸웠다. 책이 출간됐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감동적이다. 리뷰가 나왔다. 지은은 민지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언니, 고마워. 그녀의 삶은 변화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잃은 친구, 상처받은 마음. 책 출간 후 지은은 유명인사가 됐다. TV 토크쇼에 나갔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어때요? MC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했다. 어렵지만 자유로워요. 청중 중 일부는 박수쳤지만 다른 일부는 비난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역겹다. 용감하다. 지은은 그 모든 걸 견뎌냈다. 수연과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지은은 말했다. 여기서 살까? 수연은 웃었다. 좋아.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서울로 돌아와야 했다. 지은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 지원 단체. 기부가 모였다. 내 이야기 덕분이야. 회원들이 말했다. 지은은 뿌듯했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언니가 살아 있었다면 가족과의 관계는 개선됐다. 아버지가 방문했다. 책 읽었어. 그는 말했다. 미안해. 지은은 안아줬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요리를 해줬다. 함께 먹자. 그 모임에서 지은은 수연을 소개했다. 제 연인이에요. 가족들은 어색했지만 받아들였다. 천천히. 아버지는 말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계속됐다. 반대단체가 시위를 했다. 동성애 반대. 지은의 집 앞에서. 그녀는 두려웠다. 경찰을 불렀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지은은 말했다. 사건은 뉴스가 됐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지은 파이팅. 그녀는 힘을 얻었다. 수연과의 미래를 생각했다. 아이를 가질까? 지은은 물었다. 수연은 말했다. 입양. 하지만 한국 법은 어려웠다. 싸워야 해. 둘은 로비를 시작했다.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썼다. 동성 결혼 허용하세요. 응답이 왔다. 고려 중 희망이 보였다. 지은의 삶은 고통과 승리의 반복이었다. 민지의 죽음에서 시작된 여정. 그녀는 강연에서 말했다. 편견은 우리를 죽여. 하지만 사랑은 살려. 청중이 울었다. 지은도 울었다. 언니, 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지은은 민지의 무덤에 갔다. 꽃을 놓고 말했다. 언니, 나 이제 행복해.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돌아섰다. 삶은 계속됐다. 이 이야기에서 가족의 편견이 개인의 행복을 파괴하는 건 옳은가?